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어땠습니까? 주가가 좀 오르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2.5%? 이 상승폭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오늘 장중에 이제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중에 몇 퍼센트였어요? 무려 4.8%. 4.8%의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앞에 이 장대 음봉 있죠? 자, 이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좀 동반이 됐었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다는 건 뭐예요? 물려있는 매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면 그만큼의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죠? 네,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이 매물대 맞고 주가가 밀리면서 좀 마감이 돼서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들 뉴스 보셨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진짜 대박이에요. 분기 매출이 무려 133조 원, 역대급이 나왔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 106% 성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뉴스를 봤을 때 이 AI 업계가 정말 거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품? 지금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거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AI 업계는 여전히 호황기를 걷고 있다는 것을 좀 입증해 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오늘 있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이 사실 실적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하는 점은 좀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상하다. 일반적으로 기관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큰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하거든요. 리스크 관리.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절대로 먼저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매수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먼저 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분명 의심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수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내용이 너무 좋았고 또 엔비디아도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주가도 잘 버텨주면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곧 또 신고가요, 신고가. 신고가 또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하지만 뭐 주가는 사실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상승형 음봉이 나와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물대를 좀 돌파할 만한 거래 대금은 동반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매물대에 왔을 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물량, 그죠?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 물려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거래 대금이 얼마야? 18조입니다. 18조. 그리고 다음 날도 13조. 거의 이틀 합치면 30조예요. 30조. 30조에 가까운 물량이 물려 있는데 올라오면은 사실 매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7조에 그쳤거든요. 그 뜻은 이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주가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가벼워지는 게 아닌가, 탄력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예전처럼 시원시원하게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방향성은 잡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뭐 최근 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의 스탠스를 잘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다는 건 또다시 우리에게 눌림목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지지와 저항, 어느 가격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며 또 올라왔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시점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자로 쭉 가는 주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움직이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저항 가격, 잠시만요. 인터넷이 좀 끊겼네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좀 자주 끊겨서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죠? 어쨌든 이어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저항 가격. 네, 저항 가격도 함께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지지했던 구간을 먼저 체크를 해놔야 돼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렇게, 중요 가격 구간에서는 주가라는 게 한 번에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지켜주는 횡보 구간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횡보 구간은 절대로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횡보를 만들려면은 지금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길 볼게요. 어제 이제 종가 구간인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구간은 뭐예요?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잖아요. 매도 심리가 좀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주가가 멈췄습니다. 멈췄다는 건 일단은 이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호가상에서 물량을 받쳐준다는 거거든요. 물량을 받쳐준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주가가 빠지다가 어때요? 멈추죠. 멈추고 이 많은 물량들을 다 받아줘요. 자, 그 뜻은 뭐냐면은 세력들이 이 가격은 지키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지켰던 가격들 있죠. 지켰던 가격들은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지지받으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세력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구간,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구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겠죠. 왜냐하면 전고점을 돌파시킨다는 것은 이 앞에 물려있는 매물도 전부 다 소화시켜준다는 거거든요. 본전 처리해주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장 초반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던 자리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그죠? 어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오늘 급등했다가 지지를 해주죠. 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앞에서 돈을 썼던 이 외국인들이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앞에서 돈을 썼던 외국인들이 어쨌든 돈을 썼으니까 본인들도 손실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을 만들어냈다. 그거는 뭐냐?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지 구간을 찾을 때는 항상 세력들이 돈을 썼던 구간, 지켜줬던 구간,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체크를 좀 해놔야 된다. 이렇게. 오늘은 또 여기겠죠? 오늘 요 고점을 넘어섰으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이요. 지금 이 구간이 뭐예요? 여기 지지받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뭐 바로 매수해라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수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중요 가격에서 사는 거니까. 본인들도 손실 보기 싫어서 주가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같이 체크하면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항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은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언덕 매물. 여기 언덕 매물에 걸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가 좀 많았거든요. 여기서 두 번. 그죠? 거래량을 같이 봐야 돼요.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요 자리. 보면은 오늘, 그죠? 상승이 나왔다가 이 근처에 가서, 이 근처에서 바로 밀려버렸어. 왜냐면 이런 유관을 한번 보세요. 그냥 보시면은 여기 있는 매물이랑 오늘 발생한 매물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을 돌파하려면은 최소한 이거의 절반 정도는 나와줘야죠. 왜 절반이냐면 어쨌든 여기서 가격 조정을 주면서 털려나간 물량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최소 절반 정도 나와야 되는데 좀 부족했어요. 오늘 수급이. 힘이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지부진했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간 조정 이렇게 기간 조정만이라도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기간 조정을 가져가면서 매물이 함께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은 밑에 지지 구간을 다 깨면서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추세가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은 사실 버텨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저항을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저항을 돌파할 때도 지금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수급. 결국 관심이 들어와 줘야 돼요. 관심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로. 차라리 조정을 다 가져가고 여기서 매물 조화가 일어난 후에 그리고 뒤늦게 돌파 나오는 이런 시점을 우리가 비중 베팅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미리 여기에서 나는 여기서 저점에서 먼저 잡을래 이런 마음으로 여기다가 100% 비중을 다 실어요. 자, 100% 비중을 다 실어버리면은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수급이 부족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심리가 무너진다고요. 패닉셀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매매 전략을 세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비중 조절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이런 지지 구간이라던가 절대 수급을 보면서 조금씩 모아갈 수는 있겠지만 자, 모아갈 수는 있지만 비중 베팅을 하는 자리는 아니다. 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위에 저항대가 아직 있으니까. 차라리 이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죠.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에서 비중을 좀 크게 실어서 이 분위기에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에서 매수해요? 얼마가 바닥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번에도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긴 했죠. 당연히 이때 뭐 영상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기억나시죠? 스퀴즈 나오고 개인들 다 털렸다.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결과론적인 거예요. 다음날 좀 다시 밀릴 수도 있었던 그런 거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때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바닥은 나왔지만 비중을 실지 말아라. 왜냐면 변수란 게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투매 받았다.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 정도였어요.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사실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돌리는 구간. 이런 구간이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바닥에서 많이 사는 게 좋지 않냐? 이거는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 말하지만 일단 뉴스나 여러 가지 방향성은 상방이 맞다. 상방이 맞으나 지금 수급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어. 왜? 금리를 또 올렸어 오늘. 금리 또 올렸고 금요일날 잭슨홀 연설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황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당연히 지금은 천천히 지켜보면서 모아가는 자리지 막 비중을 막 풀베팅 때리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급이 터지는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의 추세 돌파, 거래량의 추세 돌파가 일어나는 자리죠. 일어나는 자리죠.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는 공략을 할 겁니다. 공략할 거고, 왜 이래, 이거. 요런 자리. 직접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지. 이런 자리에서 비중 베팅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도, 요 자리에서 봤을 때도 거래량이 이렇게 줄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하는 자리. 요런 자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비중 조절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거래는 줄고 있는데 터지면서 이 매물대를 함께 돌파하는 이런 자리. 그러면데 여기서 기관 외인들이 들어와 준다. 장중에. 그러면은 빠르게 돌파 매매로 진입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잡는다기보다는 바닥에서 돌리는 자리를 공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금 설명드렸던 삼성전자의 매수 타점이 나왔다. 그리고 추후에 주가 오르다가 또 이제 힘이 빠지면은 예전처럼 또 고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 고점에서는. 그래서 매도 타점이 만약에 장중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이 타점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잠깐만요. 제가 전화번호를 오른쪽 위에 좀 띄워드릴게요. 보이시죠? 010-7652-027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숫자 1번 문자 한 통
자,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시면은 말씀드렸던 타점들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댓글, 댓글에다가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지금 수급이 좀 안 들어오니까 재미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오르고 어제는 원전이 오르고 그 전날에는 뭐 이제 화장품이 오르고 이렇게 좀 섹터가 다양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매죠. 순환매 속에서 수익을 쌓아가려면 지금 바닥에서 수급이 올라오면서 고개를 드는, 그죠? 고개를 드는 종목을 잡아야 돼요. 바닥에서. 이렇게 시세를 줬다가 빠진 종목보다는 이제서야 오르기 시작한 종목을 잡는 게 훨씬 더 수익 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 들고 나왔거든요. 요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보이시죠? 앞에 있는 종목인데 일단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는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보다는 뭐예요? 주가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 그죠? 고개를 드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이제서야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 종목이고, 단순하게 주가만 오르면 안 되죠. 당연히 대량 거래 대금도 함께 동반이 돼야 된다. 최근에 보세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매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하게 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재료도 함께 동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매매를 할 때는 3박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3박자. 그러니까 물론 뭐 차트만 보고 매매하거나 뭐 기본적 분석만 하고 매매를 하거나 다 괜찮아요. 다 괜찮지만 결국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봐야 된다. 한 가지만 봐서는 절대로 확률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동반되면서 재료가 확인이 된 종목, 이런 종목들만 공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수급이 과연 뭐 조막손 세력인가 아니면은 진짜 메이저 수급 주체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기관들이 일단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 전에 보면 기관 외인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양매수로 엄청나게 매집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올리면서, 그죠? 오랫동안 올리면서 천천히 정리를 해요.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메이저 하는 겁니다. 왜? 메이저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여유가 있다. 천천히 매도를 하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도. 그래서 앞에 있는 종목이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위에 번호 있죠.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번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 그리고 이제 매매 전략, 타점까지도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앞전에 분석해드렸던 종목의 타점만 원한다. 자, 타점만 원한다고 한다면은 숫자 1번이고, 만약에 이 앞에 히든 종목도 궁금하다고 한다면 2번 이렇게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만약 둘 다 받고 싶다. 1번, 2번 둘 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둘 다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매매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준과 원칙입니다. 기준과 원칙. 왜냐면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고 중심을 잡아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예.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